신형 5 시리즈 i5 M60 모델입니다. 처음 신형이 출시됐을 때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약간 디자인 포인트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기는 했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정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싹 사라졌고요. 특히 이 큼직한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일반 모델과 차이가 없지만 포인트마다 고성능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의 조명 그리고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뒤쪽에서 보이는 붉은색 표시등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쉬운데요. 인터랙션 바가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LED 타입의 실내등은 조금 더 밝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 쪽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앞쪽은 인터랙션 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밝고 화려하고 또 기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봤을 때 광원의 폭이 아주 좋은데요. 상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 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야간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퍼들램프 정말 적극적이죠. 아이코닉 글로우도 야간에 보면 선명합니다. 바로 아래쪽까지 잔상 같은 것도 전혀 거슬리는 것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더라도 광원의 직진성도 직진성이지만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광원의 직진성 같은 경우는 여느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고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아쉽지만 앞쪽에 별도의 프렁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세대 모델도 작지는 않았지만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에서 조금 더 커졌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캐릭터 라인을 굵직하게 넣는 게 BMW 과거의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그 굵직하면서도 깊은 캐릭터 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도 하죠. 휠은 20인치고요. 앞쪽은 245, 40, 20이고 뒤쪽은 275, 35, 20입니다. 펜더에는 M 배지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뿔이 살짝 돋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쪽으로의 공기의 흐름 그리고 조금 공격적인 차량의 고성능 차량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도어 손잡이는 과거 형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형태가 공기 저항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프 마이스터킥 같은 BMW 특유의 이 라인 같은 것들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충전구는 큼직하게 조수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일반적인 전기차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물론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100% 충전을 다 했을 때 두 번 충전을 했거든요. 한 번은 418, 또 한 번은 지금처럼 427.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300km대가 아닌 400km대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면 디자인보다는 후측면의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특히나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저 테일 램프랑 이 위쪽에서부터 루프 라인부터 쭉 떨어지는 쪽 라인이 만나는 저 꼭지점 부분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 테일라이트 덕분에 뒤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넓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 같은 경우는 역시 고성능 모델답게 전기차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립 스포일러가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 카본으로 처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M60 배지 너무 예쁘죠. 가운데 버튼 살짝 누르면 전동 트렁크 작동이 되고 소음도 거의 없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기차지만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용도가 좋고요. 바닥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이 부분만 잘 활용해도 뒤쪽은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같은 것들은 두툼합니다.
측면에 양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2열 시트백은 여기에서 등받이는 레버 잡아당기면은 앞쪽으로 접어서 조금 큰 짐을 싣고 나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삼각대도 안쪽에 갖춰져 있고, 수동 손잡이, 여기 있네요. 수동 손잡이 양쪽으로 BMW가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소음이 적고 빠릅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M의 색띠는 선명합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립이 되게 좋아요. 약간 무게감도 있고. 아웃사이드 도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클래식한 느낌의 도어 외부 캐치가 독특하죠. 도어 두께도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좀 두툼한 편이고, 무엇보다 이 체결감 같은 것들, 좀 빡빡하긴 한데 이 체결감 같은 것들이 든든합니다. 실내는 그레이 톤인데 이 채도를 조금 달리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체감도 있고 실내가 좀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이 전체를 다 감싸주고 있거든요. 천정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틸팅이라도 됐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너 커튼만 왔다 갔다 하고요. 도어 쪽의 디자인도 깔끔하고 인터랙션 바 때문에 낮에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시트의 다양한 시트 컴포트 기능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돼 있고요. 뒤쪽에 선쉐이드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포켓 크기나 위치, 각도 모두 좋은 편이고요. 큰 페트병 같은 것들도 넣다 뺐다 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레버는 잡아당기면 뒤쪽에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통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시트는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요.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되게 크거든요. 좀 약간 처음엔 어색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또 목을 아주 편하게 잘 받쳐줘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좋았습니다.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다 전동으로 가능하고요. 날개 조임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BMW M의 색띠도 이렇게 안전벨트에 넣어줬는데요. 그런 부분들 좋고요. 럼버 서포트 당연히 4Way로 작동을 하겠죠. 센터 터널도 이 디자인의 어색함이 없이 쭉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은 보기에도 좋고 또 기능면에서 암레스트 역할도 잘 해줬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이렇게 풋레스트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니까 보기에도 좋고 각도나 기능면에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타입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에어벤트 특이한데요. 위에서 보면 조절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바람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최대치로 나오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 타입입니다. 그리고 조명 조절은 여기에서 터치 방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D컷인데 두툼하고 가운데 또 고성능 차량임을 암시해주는 이런 색띠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도 M의 이 독특한 컬러를 잘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M 배지 선명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도 독특한 효과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로서의 개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너무 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BMW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큼직하고 내비게이션 연동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 보여주는 부분들의 디테일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BMW 특유의 소리죠. 조금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기도 하고, 클러스 안쪽의 컨텐츠도 다양하게 바꿔서 좀 가져가 볼 수도 있고요. AR 기능 같은 것들은 카메라 성능이 좋습니다. 레이아웃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게 요 부분인데요. 물론 요 아래쪽도 제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에어백 부분의 디자인도 가죽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참 디자인 좋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BMW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이라든가 볼륨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지금 패드 시프트가 없거든요. 왼쪽에만 이렇게 하나 있고 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당겨주시면 10초간 얼마나 차가 힘이 셀 수 있는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당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였던가요? 그리고 14.9인치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와이드 타입의 14.9인치면 굉장히 크거든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모니터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맵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안쪽의 메뉴 구성은 아이코닉하게 잘 꾸며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후진을 했을 때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를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후방 자체도 되게 광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그리고 후진 보조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갔다가 뒤로 빠져나오려면 되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는 게 이런 데서 기계장치한테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조장치는 안쪽에 메뉴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물론 하키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요.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3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줬죠. 인터랙션 바 중앙에 보면 비상등 스위치, 인터랙션 바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송풍구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람의 세기 조절은 여기서 막고 열고 하는 거는 송풍구 막고 여는 거는 이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하좌우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요걸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저는 처음에 듀얼 패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만 충전이 가능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는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잘 만들어주고 있고 요런데 크리스탈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고급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B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P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파킹 버튼 누르면 같이 셋업이 됩니다. 오토홀드 뒤쪽에 있고요. 마이 모드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디지털 아트나 릴렉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선쉐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실내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명이나 이 사운드에서 전체적으로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지는 이 라인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요.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수납 공간 열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BMW 수납 공간 많이 좋아졌죠. 뒤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무선으로 연동이 되니까 이 USB 단자 같은 것들은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조석 수납은 여기 버튼이거든요. 좀 어둡긴 한데 버튼 누르면 떨어지는 방식이고 안쪽에 지금 뭐 수납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공간 자체는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이런데 카펫 같은 걸로 되게 꼼꼼하고 고급스럽게 마감은 잘 돼 있고요. 실내에서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컬러, 이 채도를 달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BMW가 세련되게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정의 재질도 좋고 이 선바이저는 조금 도톰한 편이고 클립이 이 앞쪽에 있습니다. 조명이 LED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터치 타입으로 움직이고 커튼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유리 면적이 넓어서 한참 걸리죠. 한참 뒤로 갔다가 다시 또 한참 뒤로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 얇기 때문에 베젤 부분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뒷문 끝부분이 독특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프레임이 있는 차량에서 끝부분은 유리로 그냥 쭉 마무리를 해줘서 이런 부분의 개방감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도어 개폐각이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고요. 소소한 부분인데 이 이너 커튼 같은 것들이 측면 작은 창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용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BMW가 이 소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윈도우는 오토 타입으로 작동이 되고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 이 마무리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요.
매폭해서 웬만한 차량 앞쪽에 버금갈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사용이 편리했고요. 바닥은 약간 파여 있어서 편리했는데 가운데 턱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면 가운데 앉으신 분은 발이 조금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조금만 더 한 1도만 누웠으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 앉는 스타일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 서 있는 편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ISO 픽스 꼼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안전벨트에 BMW M 색띠는 다시 봐도 센스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만져보면 폭신폭신해서 기능면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받이 각도는 한 1도만 더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잡아당겨 보면 암레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BMW 예전처럼 좀 슬라이딩 방식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가운데 에어벤트 위치하고 있고 4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USB C타입 충전 단자 위쪽에 2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납 있고요. 브라켓이 있어서 이 부분 잘 활용하면은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있네요. 이 부분 잘 활용하면은 이 테이블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것들 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B필러 안쪽에도 에어벤트가 있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군요. 뒤에서 봤을 때의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인터랙션 바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번 처음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적응되고 나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화려하면서도 좀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시 봐도 너무 매력적이죠. 주행을 할 때 약간의 묵직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속 방지 턱 같은 걸 넘어보면 가솔린 차량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지면에 자석이 있어서 뭐가 좀 꽉 당겨주는,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주행 안정감으로서는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연비는 킬로와트당 3.8km인데요. 도심, 복합, 고속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4km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100% 충전을 했을 때에도 2번 충전했는데 모두 다 400km 이상은 넘겨줬습니다. 물론 전기차라고 하는 특성상 사계절을 지나봐야 정확한 연비 측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연비는 400km대 이상이었고 킬로와트아워당도 4.1에서 4.2 정도,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4km대 이상의 준수한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뒤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 이 조합에 있어서는 또 BMW가 나름의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주행을 할 때의 느낌은 잔진동 같은 것들 워낙에 잘 걸러주지만 특히나 이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조금 과격한 드라이빙 같은 거를 했을 때에도 아주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이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 기존의 가솔린 모델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기동성이나 순발력에 있어서는 뭐 아쉬운 점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로백도 3초 후반에서 4초 대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차량이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킥다운하면 무서울 정도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B모드가 있는데요. B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할 정도로 이 회생제동에 굉장히 강한 부하를 겁니다. 이 모드를 잘 사용을 하면 500km대에 근접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큼직한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니까 보기에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팀에 연동을 했을 때의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되고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까지 연동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질감은 BMW 차량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이쿠. 좋지 않은 곳을 갈 때도 차량의 자세 제어 같은 것들 그리고 워낙 밑에서 잘 걸러주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이질감이 있는 승차감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적어도 i5 M60 모델에서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한테 이 인터랙션 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등을 켜게 되면
예, 같이 이렇게 안쪽에서도 워닝을 운전자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아이디어, 응용력 같은 것들은 BMW가 참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뒤 모두 구동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차 특유의 그 미세 컨트롤이 가솔린에 비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차량 스티어의 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뉴트럴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들을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 약간 극단치까지 가더라도 차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은 좋고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 이 스티어의 성향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할 때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드코어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운전 스킬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 운전자분들의 어떤 그 하드코어한 느낌 같은 것들도 아주 제대로 잘 구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차량이 M60이라고 하는 차량이 커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영역대가 굉장히 좀 넓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쪽에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AR 같은 것들 활용을 할 때는 아마 카메라에 충분히 잡힐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화질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괜찮았고요. 간혹 뭐 아니 눈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뭐 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조금 더 멀리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물을 인식할 때. 그래서 급작스러운 환경에서는 분명히 안전운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5% 정도에서 AC 완속으로 100%까지 충전을 했는데요. 저는 7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 충전 비용은 충전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회원가입, 전기차 충전하기 위한 회원가입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충전하는 그 인프라마다 시간대별로 할인율도 다르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보시면은 100% 충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실제 소요 시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조향이 가능하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유턴 같은 거 하실 때 이 차가 5m 넘거든요. 휠베이스도 3m 조금 안 되는데 거의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 실제 돌려보면은 중형 세단 정도? 네, 그 정도의 공간이면은 충분히 유턴을 해서 차량이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차량의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실내에 들어오면 이 차의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운전하기에 좀 거북하다, 뭐 이 정도의 체감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외관에서 봤을 때 기존보다 많이 좀 커졌죠. 5m가 넘어가는 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플래그십 세단들하고 크기를 견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는데,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컨트롤할 때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적습니다. 시야가 생각보다 좋은 편인데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됩니다만은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전방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이 없어서 운전할 때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울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광각 부분, 기본적으로 면 자체가 광각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조금 더 광각을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12인치가 넘고 14.9인치인 이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쫙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좀 트여있다, 개방감이 좋다, 시야가 좋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 같은 것들, 기동성도 좋지만 이 차의 진가는 뭐니뭐니 해도 이 고속도로에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해서 BMW의 반자율 기능은 시속 200km가 넘어가더라도 차선 유지라든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완벽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걸 해봐도 이 실룩실룩 거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수평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신형 5 시리즈 내연기관 차량하고, 그리고 전기차 i40이나 i5
40 모델이나 M60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좀 특이했던 점이 이중접합,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유리겠지, 왜냐하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도톰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 유리 치고는 너무 풍조름이나 공명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아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위쪽으로 실링 같은 것들, 딱 유리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만나는 꼭지점 부분이 되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음 진동을 BMW가 좀 적극적으로 잘 잡아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모드로 가다가 이 실내 리뷰 때 제가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부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가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만 있는데 살짝 누르면 10초간 말도 안 되는 마치 그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느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실감나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도 힘이 좋은데 끝까지 좀 더 짜내가지고 순간적으로 운전자를 재미있게 해주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모드 간의 특성 분명하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세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이라든가 운전석, 구동장치, 스티어링 휠, 댐핑 같은 것들을 각각 개별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자한테 적합한,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과 이 가속 페달의 느낌은 좀 하드코어하게 가져가면서 댐핑 컨트롤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좀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할 때 이런 세부 조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 모드라고 하죠. 드라이브 모드를 마이 모드라고 BMW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MW고요. 600W가 넘고 스피커도 18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중간에 볼륨 조절을 살짝 했는데요. 고음, 중음, 저음 또렷하고 힘있게 잘 들리고 뭉개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게 없고, 저 같은 막귀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차고 넘치는 굉장히 좋은 사운드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특히 굉장히 귓가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01마력의 토크가 81이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환산을 했을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킥담 같은 거 했을 때 몸이 등받이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압박이 확 오거든요. 가끔 인스타나 이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시트에다가 스마트폰 놓고서는 가속했을 때 시트에서 스마트폰이 안 떨어지는, 밑으로 안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i5 M60에서 정확히 구현이 가능했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달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전비는 킬로와트당 4km 이상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었는데요. 도심 주행에서나 고속도로에서나 실제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전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BMW 전기 차량들의 특성인데요. 이 차를 리뷰할 때 제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앞자리가 4였으면, 3이 아니고 고성능 모델이기는 한데 4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감하는 전비는 충분히 4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충전 2번 했을 때에도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걸 확인을 했고, 또 B모드 적절하게 확인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보전을 받을 수도 있고, 타 브랜드에 비해서 그냥 개인적인 체감인데요. 체감상 BMW 전기 차량들이 이 주행 가는 거리 키로수 줄어드는 게 좀 더디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했을 때 아마 메이커 측에서 밝히고 있는 전비를 조금 넘어서는 실 전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km대라고는 하지만 조금 신경 써서 타면 지금처럼 주변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다라고 하면 400km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코닉 사운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스 짐머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잠깐 들려드려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우. 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인위적이다, 이질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금방 적응이 돼서 자꾸 요 아이코닉 사운드를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차량에 잘 어울리는 컨셉입니다. 아이코닉 사운드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내가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쭉쭉쭉쭉 해주는데 그런 느낌들이 똑같이 밟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예, 그런 효과 같습니다. 기관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 물론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에 익숙한 분들은 그 내연기관의 향수를 느끼면서 오히려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의 그 독특한 사운드 같은 것들을 구현해내는데, BMW M60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튼 내연기관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전기차에 와서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시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거리 조절,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고속도로에서 잠깐이나마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이 눈에 보이는 부분, 물리키로 스티어링 위 위쪽에 여기 이 펑션 키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지 그러면서 한참을 찾았는데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주 그 앞차와의 거리 조절 셋업을 바꾸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같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이 오너 입장에서 보면 이 메뉴는 바깥쪽에 있는 게 좀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는 초반부터 꽂히는 브레이크에 담력이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B모드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자체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장기 측면에서, 장기간 이 차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브레이크 계통의 이 메인테넌스 주기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이 무게중심이 낮고,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무게중심이 낮고, 제가 서두에 바닥에서 자석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붙어서 간다, 달라붙어 있다, 잡아 당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브레이크도 조금 더 이 차가 더 잘 듣는, 체감상 조금 더 잘 듣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요. 국도를 달릴 때에도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차폭도 늘었고 차고도 늘었고 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차가 커졌는데, 생각보다 이 좁은 데서 운행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도로가 안 좋은 부분, 갈라지고 파이고 뭐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런 도로 지날 때 이 움직임이 꼭 한번 시승을 해보고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플래그십 세단의 승차감 같은 것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되게 묵직하면서 차량을 잘 잡아줍니다. 잔진동, 큰 진동 모두 잘 걸러주고요. 다른 것보다 이 차는 사실 성능을 제가 리뷰를 막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과속방지턱 넘어도 너무 매끄럽죠. 네, 이상 BMW i5 M60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